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오전 5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새벽부터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오늘 IR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R 어떤 내용을 다룰 것 같은가? 그리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6월 17일에 5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만일에 조정 나온다고 한다면 매수 얘기로 판단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요거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뉴스케어퍼사의 주가와 오클로의 주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사상 신고치기 돌파하고 나서 이틀 동안 지금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두셀리비티 주가에 항상 민감하게 작용한다는데 그러지 않아요. 얘가 주가 조정 받는다고 하여서 얘가 주가 조정 받는 게 아니에요. 얘가 주가 조정 받게 되면 쟤네들이 주가 조정 받는 거예요. 왜? 행정명령,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일단 한국의 원전을 백개화라는 뜻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발생시킨다라는 표현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비중 언제 줄여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비중을 줄일 시기까지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새벽부터 영상을 제작하는 주식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댓글로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고가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는 명실상부한 주도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도주. 자, 댓글로 주도주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보실래요? 주도주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이 뉴스케어 파워사의 주가가 얘한테 영향을 미칠 겁니까? 얘가 주가 조정받았다고 해서 얘들 주가 조정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얘가 먼저 주가 끌어올리고 나서 얘를 끌어올린 거나 다름없어요. 주기기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우리가 제외할게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방금 전 제가 이 말씀드렸던 IR, 이 IR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지금 창원시에서 상공회의소에서 IR을 하죠. 근데 내용의 중심을 보게 되면 과거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쓰길 바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좀 첨부를 해 놓도록 할게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나왔던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체코 원전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수소 풍력 사업을 하고 있다. 달라진 내용이 없죠. 근데 갑자기 IR을 하겠다. 그리고 어제자의 KB증권을 통해서 7만 5천 원짜리 보고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IR을 할까요? 할 말이 있었을 때 IR을 할까요? 할 말이 있을 때 IR을 하죠. 그럼 어떤 걸 다룰 것 같은가?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월 17일, 2025년 6월 17일에 있었던 이걸 보게 되면 증권 발행 보고서, 자금 조달 내역. 자, 이게 뭐냐면 이때 제가 5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추가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어때요? 460억, 820억 도합 합쳐서 한 1,300억 되나요? 요 부분의 자금을 지금 어디서 사용한 거예요?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지금 두산 바켓부터 시작해서 담보대출 꽉 차 있죠. 결국 채무 상환 자금으로 활용했다. 1.3조 원의 돈이 필요한데 5천억은 베트남 자회사 매각하면 되고 회사채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조사인데 오버슈팅한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 활용한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뭐죠? 채무 상환 자금.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오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따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이때자에 만일에 이 그 6만 1천 원, 2천 원에서 막 주가가 움직이면 상상 신고치 올라갈 때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5만 1천 원까지 투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 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전일에 있었던 부분에 4%까지 올랐다가 주가 조정 1%까지 받았었고요. 하이닉스도 이 무거운 시총이 거의 뭐 한 2배 차이 나는 거고 삼성전자 10배 차이 나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회선 나왔죠.
이게 어떤 논리라고 했죠? 그리고 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었죠. 하나오션 쪽으로 주도주가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기가 등장하게 되면 똑같이 이 주도주 시절이 있었던 이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이라는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는 과정에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 있다. 삼박자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업종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차트를 옆에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흐름의 이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잘 봐요. 코스피 지수 상승률, 상승폭과 이 두산에베트의 상승률, 상승폭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뭐죠? 폭이 다르죠. 폭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3000포인트와 2900포인트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힘일까요? 전날 2998.62% 포인트. 전일에도 2972.19포인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여기서 요 부분까지 갔을 때 2998까지 갈 뻔했어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3000포인트를 뚫어내죠. 근데 신기한 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전일의 하락분만큼만 상승을 시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두산에너비도 역시나 똑같다는 거예요. 얘를 힘있게 윗단으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삼성전자와 시총이 10위권 들어온 두산에너비티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윗방향으로 틀어버리게 되면 3,000포인트를 훨씬 넘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보고 싶은데 자, 삼성전자 외에 1, 2, 3 자, 같이 볼까요? 같이 볼게요. 1, 2, 3, 4 그다음 5, 6, 7, 8, 9, 10. 10위권에 넘어왔네요. 근데 1위권으로 넘어간 종목을 볼까요? 뭐가 있죠? 네이버. 신기하게도 뭐 이거저거 다 필요 없이 11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뭐죠? 바로 두산에너비티 밑으로 시총까지 끌어올리죠. 이게 어떤 논리일까? 뭐든 간에 10위권 내에 딱 들어왔는데 이 9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기아차, 그죠? 현대차.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 파는 어떤 그 뭐랄 그럴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을 포진시켜 놓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야 그러면 안 돼. 그냥 돈을 쭉쭉쭉 벌어들이는 회사, 미래에 벌어들일 회사보다 지금 벌어들이는 회사가 밑에 있다는 게 말이 되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20위권, 30위권에 있는 20위권에 있는 애들은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다. 3,000포인트를 한 번에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수를 잡아놓기 위해서 3,000포인트를 한 번에 한 방향으로 뚫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일단 잡아놓는 역할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얘를 한번 쭉 끌어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바로 두산이라는 기업, 그죠? 8월에 이제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얘도 역시나 위로 쭉 끌어올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맞아요. 윗방향, 뭐 일봉, 주봉, 월봉 다 뚫어내었고 연봉에 대한 부분도 여기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단기적인 선이 존재하긴 하지만 조정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도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6월 17일에 있었던 부분에서 주가 조정 사유는 뭐죠? 1,200억대의 이 회사채 발행했던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 자금도 아니고 양수 자금도 아니고 채무 상환으로 썼다라는 시장의 약간의 뭐죠? 과거 두산밥켓 떼내는 이 시나리오 한번 겪어봤던 시장의 의견들이 조금은 주가 회선을 이끌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나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시총 큰 종목들을 뭐죠? 4%까지 올렸다가 1%대로 주가 조정받게 한 이유는 뭐죠? 3,000포인트를 끌어올리고 싶지 않아. 근데 얘까지 만일에 설렁설렁 하면서 얘를 이렇게 빨아올렸다. 10%, 11%까지 빨아올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3,0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찍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떤 논리가 하는지 아세요?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어떤 전략을 구사하냐면 삼성전자 뭐 시총 큰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를요 코스피 지수로 환원할 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막 사요. 막 사고 나서 나중에는 포인트로 바꿔갈 수 있어요. 외국인들만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 뜻은 뭐냐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무한정 얘네들이 쭉 사요. 최근에 좀 팔기도 했지만 얘네들은 나중에 3,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지수로 환원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로. 뜻은 뭐냐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시장 3,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게 하는 이 조정자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부분 한번 보고요. 최종적으로 오늘 IR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IR 참가하니까 여러분들 뭐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라이브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 텐데, 제가 이때자였죠. 이때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장중에 라이브를 좀 진행했던 부분의 영상입니다. 자, 제가 이 2025년 6월 17일 이때죠. 이때 화요일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자, 초거대 세력, 시장 참여자들, 외국인들, 기관들 당일 페이크 전략을 잡아냈다. 자식들 머리 굴리는 거 다 보이네요라고 해서 이 영상을 올렸는데, 웬만하면 라이브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략을 말씀드렸는지. 자, 보도록 할게요. 한 1,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타장 교수입니다. 방금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시초가 62,500원, 그죠? 62,500원. 이 시초가 종가상인 거를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수급의 이동이라고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보시게 되면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도주의 순환매 아닙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 이 2007년도에 57만 원 갔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도 갔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주도주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즉 무슨 뜻이냐?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뽑아낸 거는 바로 뉴스케어 바사의 주가의 상승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어때요? 주도주였지만 못 오르다가 오늘 상승폭을 확대시켰죠. 근데 둘에 대한 부분이 왜 오늘 주가 조정받는 것일까?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들어오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어때요?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낙폭과대주들의 초대형주 몇백 조가 넘는 종목들이 지금 누가 매입하고 있어요? JP모건. JP모건의 85만 주의 매수, 그리고 JP모건의 83만 주의 매도. 수량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일단 얘를 팔고 낙폭과대주들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럼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있죠.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로 오늘 무엇이다?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현재의 구간대에서 급락해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명실상부한 주도주는 맞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들어오세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62,300원? 예, 이게 종가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된다. 분명히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오늘 쫓아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마이너스권에 딱 진입을 했어요. 이때 투매가 분명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된다?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힘의 중심에서 오늘 이런 초대형주로 힘이 몰리는 과정에서 이쪽에 대한 힘을 조금 빼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 번에 외봉으로 끝나지 않는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러프하게 따지면 여기까지 빠질 리는 없겠지만 57,000원 여기까지 민다고 한다면 완전 좋은 거고요.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지. 예, 이게 가장 적합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이 두산에너빌리티 움직일 때 못 움직였다가 지금 사상 신고가 최근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있죠. 주변 주들로 이런 확산 과정이 이어지는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보통 주도주의 어떤 단기적인 조정의 신호를 알린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아니었습니까? 라이브 꼭 들어오시고 그러면 오늘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신호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얘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큰 수익을 냈던 이 주도주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죠? 맞아요. 수급들은 얘를 공격적인 매수를 안 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못 오른다. 그러면 개인들의 투매가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권을 돈다 이거지. 그때 손절 물량 받아서 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다 보면 아이쿠 지겨워서 못 살겠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애들로 또 들어가려고 하실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정 나왔을 때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오늘 얼마? 62,000
500원. 67,500원이네요. 여기를 종가상으로 지지하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얘는 유입이 됐어요. 왜? 한동안 주도주 오케이. 자, 짧은 영상이었습니다만 라이브 영상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죠. 2025년 6월 17일. 여러분 영상 올라갈 때 실시간으로 알림 설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은 뭐죠? 상승. 그리고 이 시초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종가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맞아요. 이날 어제도 갭으로 여기까지는 빠져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날 제가 57,000원이라는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57,000원 툭 빠졌다가 반등 주죠.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어제는 57,000원 깨지 않죠. 결국 뭐냐면 시장의 논리는요. 항상 낙폭과대주였던 이쪽으로 움직이는 과정과 3,000포인트에 대한 매물 압박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의 상승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는 이 부분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조정을 이끄는 거 요것도 하나의 그들의 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종적으로 주가는 더 올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들은 어떻죠?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를 수익을 내는 용도로 쓰고 있을까요? 이 종목으로? 아니죠. 얘 중심잡이를 통해서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그리고 11위권에 있었던 12위권에 있었던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10-8345-3409입니다. 저 개인 번호예요. 개인 번호고요.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010-8345-3409로 이쪽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명실상부한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그죠? 자,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발송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사실 수익률만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최종적으로 최소 몇 프로 수익 내고 있죠?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시죠? 자,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원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원전은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반영된 거예요. 대통령 바뀌고 여기서 뭐가 있었죠? 바로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코원 정권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뉴스케일파사의 주가가 상승했고 트럼프의 행정명령 나왔고 지속적으로 호재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은 미리부터 좀 전제 조건을 깔아드리면 주가는 오늘 폭등 랠리를 이어갈까요? 라고 하면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부터 전제 조건을 깔아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이 사람 공매도 세력과 지금 손잡은 사람이다 하는데 공매도 세력과 손잡은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께 무조건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최근에도 여러분들 그 러닝메이트라는 거 기억하셨나요? 네, GNC 에너지 그리고 BHI 이게 뭐죠? 가스터빈이에요. 가스터빈으로 움직이는 여기까지 가봐요.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면 거의 한 2배 반이죠. 두산 에비티 주가도 보게 되면 여기서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게 2배 반이에요. 4만 원에서 여기까지 오른 거는 50%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요. 체코원 정권 30조 원짜리를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8조 원 떨어지죠. 얘한테. 37조 원짜리에 정말 큰 게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비밀스럽게 오늘 IR에서는 대중들에겐 다루지 않겠지만 그 내용을 다룰 것 같아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전략은 일단 이 5일선이라는 중심선에 대한 부분을 깨면 다시 반등,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승도 나오겠지만 이 최고가에 대한 부분을 종가를 마무리하면서 쭉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 라이브 꼭 들어오세요. 제 개인 번호 기억하셨죠? 네,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네, 010-8345-3409로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코드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제가 4월 6일자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으로 보지 마시고 가스터빈으로 봐라. 그리고 최근에는요 원전으로 봐라라고 해서 종목들을 나열해 드렸죠.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었죠? 그쵸? 태웅. 대략적으로 7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셨죠. 그리고 이제 가스터빈 쪽 뭐
이 봐야 될 때 SMR 관련된 이 성광밴드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고요. GNC 에너지 BHI가 아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큰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주변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해서 전전일자 영상을 제작했을 때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한테는 알파의 수익을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백물의 불여일견입니다. 이제 4월 6일자의 영상을 제작했던 걸 가만히 볼 텐데요. 자, 이때자 영상이 성지의 영상으로 남더라고요. 2025년 4월 6일자. 두산BT 이때 일요일 오후 3시 45분 전세계 시장 급락 대응 전략 여의도 200조 자산운용사 긴급 비밀 전략 회의 종료되었다. 이혼할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원전은 나중에 보시되 가스터빈으로 보시죠라는 이야기의 영상이었습니다. 아니죠. 자, 이때 제가 이 자막을 좀 넣어서 속도를 조금 이제 제가 목소리가 느리니까요. 말하는 게 느리니까. 자, 이때 제가 두산 레비티 이때 좀 먼데 있었어요. 진짜 먼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 잠깐 보고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자, 탄탄 교수입니다. 일요일입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먼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가 아닌데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폭을 확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하락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탄핵 사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건 줄 알았는데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오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공매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차거래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이 두산에너비티는 공매도와 대차거래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이 두산에너비티의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각 공시마다 보면은 두산에너비티라는 종목은 공시에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미국에 있는 뉴스캐스터로부터 미확정 보도가 나오면서 과거와 똑같은 5월 28일과 똑같은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 영상은요. 제가 좀 영상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원전 업종 빠지고 뭐 뉴스케일파사의 주가 조정 나오고 모두가 팔아야 된다 했을 때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죠?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요 부분. 자. 5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이벤트는 뭐냐?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바로 LNG 관련된 터빈 이슈, 복합 발전소 이슈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 주에 주가는 급락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이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뉴스캘파사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여 두산엔더빌리티의 주가도 이렇게 20%까지 급락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SMR 관련된 주기기, 다루는 업체, 유관성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두산레비티의 주가는 LNG, 가스 복합 발전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매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타이밍 잡아서 매수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까? 또는 버티기 들어가야 됩니까? 버티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버티기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얘를 뭘로 봐야 된다? 가스터빈으로 봐야 된다. SMR 하나만 보지 말라.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거, 이 대차거래 공매도 이런 이야기 좀 해드렸거든요. 자, 가는 행위를 우리가 대차거래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돌려줘도 되는 수량입니다. 공매도는요. 공매도를 사용했으면 주식으로 되갚아서 돌려줘야 되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대차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 꼴으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주에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죠. 이게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때려 맞으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럼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신호는 월요일에 시장의 급락과 투심의 불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분명히 발생시키겠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부분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분명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 의견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당장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업이 복합발전소 이슈로 움직일 것이고 IR 내용도 수요일까지 다룰 이슈는 분명 맞습니다. 미국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걸 하나 가져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이야기. 일론 머스크의 선물이 분명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번 드리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가스터빈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렸던 GNC 에너지 그리고 BHI 정확히 말씀드렸죠. 같은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죠.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선물을 하나 가져올 것이다라는 거는 이때 IR이 있었던 부분을 4월 2일 22, 39분 일론 머스크 미국 멤피스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추진한다.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가장 무게중심을 잡았던 거예요. 약 37조 원 넘는 것이다. 이거 제가 파악해 놓은 게 하나 있긴 한데요. 요 부분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일에 요 부분 라이브에서 조금 깊게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제 도움 필요하신 분들, 두산 레베티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옆으로 조금 기면서 갈 것 같은데 만일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화려하게 10% 20%짜리의 상승은 나오는 것보다는 주가의 조정 또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요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도 상단에 나와 있는 010-8345-3409로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최소한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의 선물도 한번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삼성전자라는 종목들이 얘가 만일에 쭉 해서 위로 빨아들인다고 한다면 3,000포인트를 돌파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저지, 그리고 얘네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저지, 이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늘 시총의 규모를 따졌을 때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있죠. 뭐 셀트리온, 신한지주, 뭐 하나오션 좋아요. 이런 애들을 끌어올리면서 얘를 밑으로 끌어낼 가능성도 커요. 이런 애들 뭐 이제 방산 관련주들 쭉 올라오면 얘 빠지고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3,000포인트를 쉽사리 넘기는 것보다는 이런 주변주들의 확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라이브 들어오셔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신고가 못 갔다고 해서 우리가 최종 평가에까지 신고가를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IR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 같으세요? 저는 딱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수주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서 두산 밥켓 이게 신설 회사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무산됐죠. 요걸 다시 한 번 더 만일에 슬쩍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는데 요 두 가지 사실 다 파악됐을 때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제가 휴대폰을 켜서라도 라이브로 진행할 거니까 반드시 라이브는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8345-3409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로 올랐다고 한다면 사실 기다렸던 조정 57,000원 우리 분명히 매수 의견을 판단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4월 9일자에는 분명 BHI GNC 에너지 가스터빈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체코 관련된 부분의 노이즈나 실적 발표 노이즈 나왔을 때도 반드시 우리는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정확히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도 반드시 라이브 꼭 들어오시고요. 자, 공부하는 채널 하나 보내드릴 텐데 자,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에너비티 조정에도 산일전기라는 종목은 신고가를 가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 좀 들려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새벽에 라이브에 이거 실시간으로 보내주셨는데 오전 5시 28분에 주식타짜 안겨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더라고요.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산일전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변주 그리고 이 지주사, 두산, 성광밴드, 팩트론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셔서 지금 거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거의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성공의 이런 어떤 여러분들도 참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두산에비티, SMR 원전 관련된 이 부분에서 목표가 상향되는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돈이 몰려가는 과정에서 두산에비티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냐. 54,500원에선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의 의도적인 이 누르기입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두산에비티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익 나는 종목들 이렇게 다시 저한테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 서로 자극받아라라는 뜻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자, 6월 5일자에는 이때 가스터빈과 원전 관련주들의 합성품이다라고 해서 정확히 이 뭐 우리 기술도 2,4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BHI 38,750원. 사실 이거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장 여기서가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BHI 두사이미티 가는 길에 설탕 한 스푼 넣어두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BHI도 같이 편입해 보세요라고 했었는데 이게 벌써 3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우리는 뭐죠? 자, 어차피 전저점에서 우리가 편입한 거 흔들더라도 그냥 가져가 보자라고 해서 21,850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채널이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수익 내는 거래에 도움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쥐타지 않고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이고요. 왜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리딩방 아니고 금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거래하면서도 중소형주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부하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상대 나이는 010-8345-3409입니다.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공부하는 채널 링크 그리고 라이브 링크 주소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던 것처럼요. 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나왔을 때도 여러분께 순식간에 여러분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전략은 우리가 일치를 했죠. 삼성전자든 3,000포인트의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전자공시장 나왔던 이 회사채에 대한 부분 실망 매물이 57,000원이라는 가격을 딱 여기 깬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의 자금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많이 발생하셔서 지금 내가 만일에 뭐 기타 조정에는 뭐 건들 수 있다라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즉 한 10% 내외의 수익률을 발생시킨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한 요 정도 66,000원이라는 단기 정산에 대한 부분 요 부분 간다고 한다면 10% 정도 주가 그 수익률이 나오나요? 그것보다 좀 더 크게 빠른 속도로 올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010-8345-3409로 숫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한번 종목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태웅이라는 종목도 제가 5월 27일에 우리가 SMR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아니냐. 5월 23일에도 국내 최초 메가와트급이라고 해서 이때 SMR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야 된다, 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 우리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뭐 성광밴드라는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포트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6월 18일에 포트 보시게 되면 자 수요일이었죠. 포트. 여기에 성광밴드가 있어요.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산일전기, 두산, ABL 바이오처럼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했던 부분인데 마이너스권이었는데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35.73%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 LS 마린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올려드리는 거, 자 변동 없이 변동 없을 땐 변동 없다, 변동이 있을 땐 변동이 있다라고 해서 정확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체크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때까지만 하도록 보세요. D&D 팜한테 65.68%의 수익률이었어요. 6월 3일. 근데 현재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있죠?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156.16%. 자, 아직 뭐 좋아 보이는 종목 많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셔서 공유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10-8345-3409입니다. 1번 적어서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댓글로는 항상 뭐 좋은 이야기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발생시킨다. 신고가 또는 파이팅! 뭐 달아주셔야 돼요. 자,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 설명란에 제가 링크 주소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 자, 깊이 있는 투자는 깊이 있는 결과물을 발생시키는 법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의견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대형주도 하나 제가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천천히 한번 사보실 분들은 라이브 들어오셔서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게 상업화되는 걸 제가 싫어해서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급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BHI 이런 급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터빈이 움직이느냐 원전이 움직이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를 우리가 빨리빨리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베이트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는가? 외국인들이 팔았다 샀다? 아예 삼성전자나 이런 거 사기 위해서 그냥 파는 거고 3,000포인트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그냥 비중을 줄이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당한 논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차 거래까지 한번 보게 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수량이 있는데 이거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럼 거래량이라는 지표를 한번 참고해 볼까요? 어제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전일자 요 부분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상승 이렇게 됐죠. 오늘은 전일자의 3,200만 주의 매수는 이 하락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전부 다 돌려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오르긴 오르겠지만 이 64,300원이라는 가격 종가상으로 유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다만 이건 한번 보세요. 62,500원 전일에 자 이거 적어볼게요. 전일에 있었던 시초가 62,500원. 자 이거 통합 차트 말고 라이브 웬만해서는 들어오세요. IR 자료도 오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일에 있었던 62,500원 시초가라는 부분 그리고 전일에 있었던 시가 58,900원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은 이 밑으로 확 깨버리는 것보다 58,900원 이게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일에 62,500원을 강하게 뚫어낸다고 한다면 일단 63,200원까지 이 부분은 매물대는 소화시킬 수 있다.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전제 조건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안 교수였고요. 이 5일선 한번 깨지게 되면 이거는 진짜 추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도 됩니다. 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라이브 꼭 들어오시고 오늘 이제 두 가지 과거 이제 그 1.3조원에 대한 이 추가 투자 자금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조달을 할 부분 이야기하는 거 하나, 글로벌 수주권에 대한 부분, 가시성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산 밥켓 신설 회사로 이렇게 하는 거 추진한다. 이런 부분 비슷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파악했을 때도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전략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62,500원 시초가 그죠? 여기 있었던 요 부분을 뚫어낸다고 한다면 일단 63,200원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만일에 훼손을 준다고 한다면 58,200원인가요? 이때 시초가 잠깐만요. 58,900원. 58,900원. 58,900원과 57,000원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여기서 만약 깨진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리바운딩 요 부분에는 충분히 한번 또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초과적인 수익을 항상 좋아하거든요. 이런 종목들 한번 장중에 제시해 보도록 할 거니까 반드시 라이브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감사합니다.